수정 명령어를 골라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수정 명령어가 4개예요. 첫 번째는 move. 이동하다죠.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시키는 명령어 move.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otate. 이건 회전이죠. 내가 선택한 객체를 회전시키는 명령어. 그 다음 scale. 스케일은 축척이라는 말로 쓰지만 수정 명령어에서 말하면 크기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크기 변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rase. 삭제. 지우개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야 합니다. 쓰는 명령어가 erase. 그러면 이렇게 4개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필요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copy, 복제. 사물을 복제하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왜 얘를 move 옆에다 놨냐면 move하고 copy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단지 move는 대상체를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고 copy는 여기 있던 걸 냅두고 하나 더 복사하는 거고 사용하는 방법은 2개가 똑같습니다. CAD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들 다 똑같아요. move 명령을 누르고 그냥 이동하면 이동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를 누른다든지 시프트 키를 누르면 복제가 돼요. 똑같아요. move 명령어 안에 copy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rror. 대칭이죠. 사물을 대칭하여 복사하거나 대칭하여 이동시키는 명령어. 그 다음에 array.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카피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카피와 나란한 카피 안에 어레이가 들어있어요. 어레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명령어 하나 있어요. offset. 간격 띄우기.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죠. 사물을 내가 지정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것. 그게 offset이죠. offset은 이미 공부했으니까 넘어가죠. 자, rotate하고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는 없어요. 자, scale. 스케일하고 관련된 명령어가 stretch. 늘리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사물을 한쪽 방향으로 늘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일은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게 그 크기를 조절한다면 스트레치는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ngthen. lengthen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길이란 뜻이죠. 선의 길이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게 lengthen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extend. 연장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죠. 자, erase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우리가 배운 명령어 중에 trim, 자르기라는 기능. 그 다음에 break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끊기. 내가 지정한 점을 딱 끊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둘로 쪼개주는 거예요. 끊기. trim break. 자,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자, 이거랑 반대되는 명령어. 그게 join이에요. 얘는 거꾸로 연결하는 명령어입니다. 연결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또 뭐가 있냐면 divide. 이건 등분.
메주어. 이건 분할.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이건 분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수정 명령어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세로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타 났다. 분할이죠. 분할. 크게 4개. move, rotate, scale, erase. 그 다음에 연상되는 것끼리 묶어두시면 됩니다. copy, mirror, array, offset. 이거 다 이동에 관련된, 이동과 카피에 관련된 scale, stretch, lengthen, extend, 늘리기. 그 다음에 erase, trim break, divide, measure, explode. 이거와 반대되는 게 joi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이걸 적절히 쓰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move부터 알아보죠. 자, 화면상에 객체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원도 좋고요. 서클도 좋고 렉탱글도 좋습니다. 렉탱글 혹은 서클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선택하고 이동하죠. move. 자, move 명령어. 아이고. 자, modify 명령어는 여기 전부 다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중에 move copy 여기 있습니다. move copy mirror array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 이동하기 move. 그러면 CAD가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이동해라 라고. 어떤 CAD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select object. select는 선택이란 뜻이고 object는 물체란 뜻이죠. 이동시켜야 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상자가 뜹니다. 요거 선택상자라고 불러요. 선택상자라고 부르고 혹은 영어로 픽박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은 크로스,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은 윈도우. 이거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하나 더 있어요. F 누르고 엔터 치면 펜스, 울타리. 이거 트림할 때 나왔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트림할 때 나왔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이겠죠? 네. 얘를 이동시켜야 돼요. 어딘가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얘가 이렇게 이동되어져서 와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사각형이 여기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점과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이렇게 끝점에 마주친다라고 하죠. 이 점이 이 끝점에 이렇게 마주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최종 결론은 여기 점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점입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타겟 포인트, 세컨 포인트. 그러면 이동되나요?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세컨 포인트. 자, 이동 명령어를 보시면 이제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어 가지만 볼까요? 자, 선택 명령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로스는 배웠어요. 그죠? 걸침 선택. 그 다음 윈도우 포함 선택. 그 다음 펜스 맞나요? 이게 맞을까요? 네. 얘는 울타리. 그래서 F자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비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란 뜻인데 마지막에 선택한 그룹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에 선택한 객체들이 되겠죠. 객체 혹은 객체들. 그 다음에 last. 얘도 마지막이란 뜻인데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 사물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뭔가 하나 있겠죠?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게 last고, add, 더하기 선택. 아니, 선택 추가로 바꿀까요? 반대로 remove, 선택 빼기. 이가 이제 선택 명령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요. select object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쓰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 펜스죠. 자 얘네들 크로스와 윈도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빈 공간 클릭 후 좌우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 펜스부터 이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F 엔터. 그러면 펜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퍼스트 펜스 포인트. 자, 울타리 그려지죠? 그럼 울타리에 교차된 것을 딱 선택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보시면 프리비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선택한 객체 또는 선택한 객체들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되겠죠. 여기다가 P 쓰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뭘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선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프리비어스, 이전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에 선택된 객체들을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last는 뭐가 될까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 이 중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뭘까요? 우린 몰라요. 근데 캐드는 알아요. 얘요. 얘가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자,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이동 명령 실행했을 때 select object가 나와요. 이게 추가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은 추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쓰는 게 remove입니다. R 쓰고 엔터. 그러면 여기 뭐라고 바뀌냐면 remove object로 바뀝니다. 똑같아요. 윈도우, 크로스, 펜스, 프리비어스, 라스트 다 쓸 수 있는데 이제는 remove object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한 걸 그냥 해제해 버립니다. 선택 해제가 돼 버려요. 이렇게 선택하면 다 선택 빼기가 됩니다. 거꾸로 여기에 선택 더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add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걸 다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 여러분들 작업이 편해집니다. 자, remove와 add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move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객체를 선택했고요.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기 move 명령을 실행하면 다들 이 베이스 포인트를 많이 힘들어해요. 도대체 저 베이스 포인트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내가 사물을 이렇게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일치하고 있죠. 최종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딘가에 얘를, 이 사각형을 어딘가에 이동시켜야 돼요. 바로 그 이동시킬 위치, 누군가와
일치되어져야 될 위치, 최종 결론을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원본을 보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베이스 포인트는 사실은 결론을 보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럼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맞춰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최종 결론이 뭐냐는 거죠. 최종 결론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이동시켜야 될 점이 되는 거죠. 어딘가 누군가와 일치되어야 되는 점, 그게 바로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동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피, 셀렉트 오브젝트예요. 객체 선택하랍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했어요. 엔터. 그랬더니 뭘 물어봐요?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선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세컨드 포인트. 여기까지는 이동 명령어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동이 끝났을 때 뭐가 돼요? 계속 복제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계속 복제하고 있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때요? 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카피 명령어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참 많아요. 자, 볼까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봅니다. 클릭. 자, 세컨드 포인트를 물어볼 수 있는데 세컨드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골뱅이 1000, 0 2000에 0도 3000에 0도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00, 2000, 3000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맞나요? 이런 게 어레이예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사하는 것, 그게 어레이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어레이입니다. 자, 볼까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어레이. 어레이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투 어레이.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자, 5개만 넣겠습니다. 엔터. 그럼 세컨드 포인트. 자, 보이시나요? 5개가 만들어지는 거. 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개입니다. 골뱅이 1000이 0도 방향으로, 즉 1000만큼씩 떨어져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1000만큼씩 떨어졌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어레이를 눌렀습니다. 그럼 개수 물어보죠. 5개. 그러면 피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피트는 맞춤이란 뜻입니다. 피트를 활용한 단어가 있어요. 일상생활 용어 중에 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팅룸이라는 게 있어요. 옷가게 가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피팅룸에 들어가죠. 탈의실. 피트, 옷을 맞추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피트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자동차 경주 참 좋아하거든요. 그 F1 레이서 게임, 그 F1 게임을 보면 자동차가 몇 바퀴 막 돌아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가 다 됐다든지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서 다시 차고로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피트인 했다고 합니다. 피트, 딱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즉 전체, 내가 배열할 전체를 맞추는 겁니다. 자, 엔터. 그럼 전체 길이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간격을 넣었다면 지금은
전체 길이를 주는 겁니다. 전체 길이 골뱅이 5천만큼 0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CAD가 알아서 등분해 주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카피. 자, 모드를 보시면 여기 카피에 보시면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드를 눌러보시면 싱글 모드와 멀티플 모드가 있는데 기본값은 멀티플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멀티플 모드는 복제를 여러 개 한다는 뜻이에요. 싱글 모드는 복제를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멀티플 아니 이번엔 싱글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딱 한 번 하고서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복제하고 명령어 끝. 이게 싱글 모드. 그렇다면 다시 볼까요? 이번에 모드를 들어가서 멀티 모드로 바꿔보죠. 그렇다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제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멀티 모드가 기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카피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미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플라인을 공부했을 거예요.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로 제가 대략적으로 하나를 그려보죠. 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미러예요. 미러는 대칭이란 뜻입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에다가 한쪽에 물감을 놓고 반을 딱 접어요. 그리고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무늬가 나오죠. 똑같이 대칭된 무늬가. 네, 그게 바로 대칭입니다. 원래 미러는 거울이란 뜻이죠. 서로 바라보는 모습이 서로 대칭되어 있다고 해서 미러라고 합니다. 근데 미러 명령을 쓸 때는요, 반드시 미러 라인, 즉 대칭선이 필요로 합니다. 자, 라인 이렇게요. 그래야 얘가 이 미러 라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죠. 미러 라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나오는 거고, 미러 라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붙겠죠. 자, 미러 똑같이 선택하라고 뜹니다. 객체 선택하라고 떠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first point of mirror line, 네, 첫 번째 점, 미러 라인의 첫 번째 점,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랬더니 second point of mirror line, 대칭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이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물어봐요.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삭제하겠습니까? Yes, no. 아니요, 삭제 안 할 겁니다. No. 기본값은 no예요. 자, 이렇게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저는 엘립스의 nearest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서클. 네, 너무 큰가요? 네. 그러면 대칭된 나비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다시 보세요. 미러.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미러. 그리고 나서 대칭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마지막에 제가 yes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칭 이동이 된 거 보이시죠? 라인, 선, 대칭선을 그리고 미러. 그 다음에 해당 대칭선에 따라서 이렇게 미러가 만들어집니다. 미러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명령어는 여기 있어요. 어레이는 크게 세 가지의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 명령어 안에 세 개의 옵션이 있어요.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패스 어레이하고 콜라 어레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배열, 콜라 배열, 그 다음 패스 배열은 전체 배열이 완성되고 나면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배열을 딱 끝내놨더니 모양이 사각형이더라. 렉탱귤러 배열입니다.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그 다음 폴라 어레이. 배열을 했더니 이렇게 회전하더라. 네, 그게 폴라 어레이. 패스 어레이. 패스는 경로란 뜻입니다. 이게 패스라는 단어가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경로를 탐색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로가 바로 패스입니다. 그래서 경로 배열이라고 해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렉탱글 골뱅이 50,30. 자, 그 다음 어레이. 어레이 명령을 실행하면 먼저 선택하라고 떠요.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배열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일단 렉탱귤러 배열을 합니다 라고 누르는 순간 리본 메뉴가 싹 바뀌게 됩니다. 네. 컬럼의 개수와 로우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컬럼은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컬럼이에요. 로우는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칸이라고 부르고 저는 이걸 줄이라고 불러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줄이고 이게 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편의상 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예전엔 뭐 1행, 2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줄, 한 칸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콘을 보시면 돼요. 컬럼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걸 컬럼이라고 해요. 로우는 이렇게 가는 걸 로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각각의 개수가 나와요. 개수입니다. 레벨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레벨은 Z축으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큐브 있죠? 우리가 애들이 가지고 노는 큐브. 큐브가 가로, 세로, 높이죠? 네. 가로, 세로, 높이 이 정도? 네. 개수가 4개 컬럼, 그 다음 로우 개수가 3개. 수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2개. 그러면 12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비트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 비트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비트윈은 간격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윈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비트윈, 사이 간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윈은 시작점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이 간격을 다 합쳐서 비트윈,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요. 어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비트윈, 간격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간격을 이렇게 인식을 해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 근데 이게 아니고 아이템의 시작되는 위치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시작되는 위치,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간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5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이라고 바꿔보자고요. 그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거리를 50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 간격을 포함해서 100. 그러면 100mm 간격으로 됐고, 비트윈 30으로 했단 말이죠. 2배인 60. 그러면 6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토탈은 전체 거리, 전체 개수를 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토탈이에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배열된 거 맞나요? 한번 해보시죠. 보겠습니다. 어레이.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자, 뭐 컬럼이나 로우나 얘는 이해해요. 레벨도 의미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오소시에이티브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는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을 가지다, 연관성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관성을 가지다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클래스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하나의 어레이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누르면 이렇게 파랗게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파랗게 아이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연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연관성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동시에 같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면 바로 다시 어레이 에디트가 돼버립니다. 어레이 에디트. 이미 만들어진 어레이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게 어레이 에디트예요. 제가 적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으면 이미 어레이 에디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선택만 하면 바로 어레이 에디트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5개, 10개. 그럼 수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냐면 여기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립. 여기 그립들이 있습니다. 이 그립을 누른 다음 이동하면 방향이나 크기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크기, 개수 이렇게 다 조절해요. 간격, 그 다음에 개수 2개 동시에 얼마든지 여기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오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는 이 아이템 하나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수정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에디트 소스, 리피스 아이템, 리셋 어레이. 리셋 어레이야 이제 초기화를 한다는 얘기고, 리피스 아이템은 아이템을 하나 바꾼다는 얘기고, 그 다음 에디트 소스, 소스는 원본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에디트 소스 오브젝트 오브 더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연관 배열의 원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러면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다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옵셋 2mm, 필렛, 트림. 자, 어때요? 다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자, 세이브 체인지 다 수정됐나요?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수정하게 되면 전부 다 수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분해입니다. 분해. 익스플로드예요.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소시에이티브를 없앤다는 얘기죠. 분해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이레이즈 바로 아래 있고요. 분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분해되어져서 객체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일반 어레이입니다. 일반 어레이는 이렇게 돼요. 분해돼 버린 상태를 일반 어레이라고 하고, 자, 렉탱입니다. 폴리곤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죠? 자, 분해. 그러면 이렇게 묶여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분해 명령어를 다시 볼까요? array. 그러면 객체 선택이라고 뜨죠? 선택합니다. 엔터. 자, 렉탱귤러 배열.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열이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얘를 가급적이면 안 켜요.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인면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파트를 앞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아파트가 4호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2층까지 있어요. 그리고 간격이 50에 30. 그러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디자인이 완전히 끝난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떨까요? 이거를 어소시에이티브를 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1호부터 1호 라인이 다 똑같고 2호 라인이 다 똑같죠. 3호 라인의 디자인이 똑같고 4호 라인의 디자인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티브를 이럴 때는 안 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때는 어소시에이티브를 걸어 놓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티브는 상황에 따라서 키거나 끄거나 하셔야 됩니다.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회색이면 꺼진 거고 이렇게 파란색이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보셔야 돼요. 자, 이러면 사각형 배열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원형 배열을 할 겁니다. 서클, 반지름 150. 자, 반지름 150짜리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렉탱 골뱅이 50,30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에 사각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원해요. 최종 목적지는 이거예요.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와 사각형의 중간점이 일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는 이 사각형의 중간점이고 타겟 포인트는 원의 쿼드란트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동하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선택하라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죠. 자, 사각형의 중간점. 그리고 세컨 포인트. 어디에요?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 자, 쿼드란트가 안 잡히네요. 오스냅을 다시 켜볼까요? 자, 오스냅 쿼드란트. 자, 이렇게요. 한번 일치시켜 보시죠. 이번엔 폴라 어레이를 써보겠습니다. 어레이 여기 있어요. 폴라 어레이. 아까 렉탱귤러 어레이를 했었죠? 이번엔 폴라 어레이. 자, 폴라 어레이를 누르면 CAD가 물어봅니다. 뭘 하라고요? 객체를 선택하라고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회전을 하는 거예요. 폴라 어레이는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센터 포인트, 중심점입니다. 제가 원을 그린 건 이 원을 따라서 회전하는 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점이 회전의 이 폴라 어레이의 회전 배열의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자, 오스냅 센터.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이템이 일단 6개가 나옵니다. 여기 아이템의 개수, 그 다음에 사이 각도, 그 다음 전체 각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템의 개수를 3개로 바꿔봤더니 비트윈, 사이 각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이템을 바꾸면 사이 각도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비트윈을 바꾸면 안 바뀌네요. 자, 6개.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4개. 자, 이해되시나요? 자, 로우로 넣으면, 로우는 뭐냐면 이거예요. 3개. 이렇게. 자, 아이템을 12개로 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회전, 두 바퀴 회전, 세 바퀴 회전. 이게 로우의 개수입니다. 로우의 의미예요. 동시에 여러 개를 회전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개를 복제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로우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제가 이거 아이템의 간격, 그러니까 높이를 30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30 주면 어떻게 돼요? 다닥다닥 붙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자, 40 주면 사이 간격이 10mm 떨어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소시에이티브가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 오소시에이티브를 써도 좋고 아니면 꺼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아이템. 자, 아이템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아이템이 지닌 기본 각도를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아이템을 원점의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아이템의 방향들입니다. 그 다음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혹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지, 디렉션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캐드는 기본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이렇게 회전 배열이 끝나게 됩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중심선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중심선. 색상은 빨간색. 라인 타입은 센터. 얘는 3번 색으로 바꾸죠. 그 다음 중심선을 뭘 이용할 거냐면 X라인으로 그릴 겁니다. X라인 원점 클릭하고 0도 하나, 그 다음에 30도로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그 다음 서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지름 9. 네, 많이 작네요. 라인 타입 스케일도 0.3으로 바꿨습니다. 자, X라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명령어였죠. 자, 호리젠탈 버티컬이 있습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옵셋 21mm. 자, 얘는 그냥 일단 냅두고, 그 다음 옵셋 2mm 이렇게요.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맞추기죠. 자,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여기를 하나를 트림으로 끊습니다. 트림. 그리고 하나 끊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필렛 배웠어요. 필렛. 그 다음 이 선 원과 선을 다시 필렛, 선과 선을 다시 필렛, 선과 선을 다시 필렛, 선과 원을. 그런 모양 만들어지죠. 네. 그 다음 옵셋 15mm. 그 다음 옵셋 17.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똑같이 레이어 다시 맞춰주고요. 여기 원이 들어갑니다. 서클 반지름 6, 다시 서클 반지름 8. 선을 그리는데 라인 탄젠트 오스냅,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으로 나누어 주면 모양 완성됐죠. 자, 여기서 옵셋 3mm만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네, 옵셋 트림. 그러면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선 모양 나왔나요? 자, 오늘 공부한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자, 원의 중심 여기 있습니다.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자, 그러면 완성됐죠. 자, 얘네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다시 서클 53.5 다시 서클 60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다시 그립니다. 옵셋 1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 트림, 그 다음 필렛, 다시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옵셋 63mm 아니다. 53에 60이면 7, 8 옵셋 11.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총 개수가 3, 4, 12, 12개네요. 12개. 자, 굳이 모든 걸 안 만들어도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선 하나, 그 다음에 30도선 하나, 그 다음 90도선 하나, 다시 30도선 하나, 150도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얘도 전부 다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서클, 이 가운데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11이랍니다. 11.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요. X라인 호리전탈, 그 다음 옵셋 26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얘는 지워도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보시면 여기가 6mm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을 좌우로 3mm씩 옵셋 하시면 돼요. 옵셋 3mm.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같게 해주기죠. 그 다음 트림으로 원을 하나 끊어줍니다. 필렛을 쓰려고 하는 건데 원은 필렛이 안 된단 말이죠. 선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아크가 되면 필렛이 들어간단 말이죠. 필렛, 다시 필렛, 또 필렛, 다시 한 번 더 필렛. 그러면 여기 모양은 완성이 됐고요. 서클, 그 다음 원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그 다음 원이 반지름 25mm. 그런데 이 원은 중심원이죠. 중심선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서클, 여기다 원을 그릴 건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홈이 이렇게 나져 있죠. 이 홈의 전체 폭이 얼마냐면 7mm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의 지름도 7mm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하지 말고 다이아메타를 누른 다음 7 엔터.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자, 하나 더 만듭니다. 서클, 그 다음 옵셋 7 나누기 2. 3.5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좌우로 하나만 만들어 줍니다.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추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라고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 트림, 그 다음 필렛 이렇게요. 다시 트림, 필렛. 어우, 얘 이렇게요. 얘 안 되네. 이렇게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다시 서클. 자, 얘는 필요 없고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서클 다이아메타 95, 이렇게 다이아메타 95고요. 다시 자, 옵셋 3mm 트림 하려고 해요. 트림. 중심선은 물체가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그래서 물체보다 약 3mm에서 5mm 더 길게 빼서 그려요. 그래서 3mm 옵셋을 해준 겁니다. 자, 요거 싹 지우고,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엔터. 이렇게요. 자, 그 다음 필렛, 아니 트림을 갈까요? 트림. 그 다음 필렛. 이렇게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나머진 필요 없어요.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방식이고, 원의 중심점은 여기 있고, 네, 6개. 클로즈 어레이. 자,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X라인, 아니, 얘는 레이입니다. X라인이 있고 레이가 있다 그랬죠? 레이 180도 하나,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 하나, 이렇게 레이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서클 파이 30입니다. 파이 30이에요. 지름이 30이란 얘기죠. 그럼 반지름 얼마요? 15요.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네, 얘는 원이네요. 저희 중심선이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 맞추고, 다시 서클, 자, 파이 10, 반지름 5, 그 다음에 반지름 10.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원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고, 옵셋 3mm. 네, 트림으로 자르면 여기만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 옵셋 3mm 트림. 네,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자, 라인 탄젠트, 이 조그만 원의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 이 큰 원의 탄젠트를 그립니다. 다시 라인 탄젠트, 조그만 원의 탄젠트에서 탄젠트, 큰 원의 탄젠트를 그립니다. 옵셋 5mm. 자, 그 다음 여기 좀 끊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끊을까요? 자, 트림. 그 다음에 여기가 조그맣게 원이 돌아갑니다. 그죠? 반지름 얼마요? 2요. 자, 필렛. 우리 필렛은 항상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반지름이요. 지금 기본 반지름 0이었죠. 반지름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반지름 누르고 숫자 2 엔터. 그 다음에 두 선 클릭. 다시 두 선 클릭. 자, 여기는 어때요? 뭔가 짜투리 남았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셔도 되고, 또는 필렛 반지름을 0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 다음 여기도 작업해야 돼요. 필렛 반지름 4mm. 자, 어레이 이만큼이 폴라 어레이가 되겠군요. 중심점은 여기고 아이템은 3개만. 그 다음 여기 필렛 반지름 30.
트림,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 어떤가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그렸었죠. 지난번 시간에도. 근데 어레이를 이용하니까 금방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경로 배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인이에요. 조인. 요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조인이 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인을 하면 일단 조인 명령어를 알려드리면, 조인은 나란한이 아니고 두 개의 평행선, 그러니까 동일선상이네요.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만들어줄 때 조인을 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조인은 동일선상의 두 개의 선을 한 개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조인은 동일선상의 두 개 선을 한 개로 만들 때 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맞닿은 두 선을 연결할 때, 얘는 뭘로 바꿔주냐면 폴리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맞닿았다는 얘기는 선이 동일선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끝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끝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됩니다. 얘를 폴리선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라인을 하나 그렸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은 어떤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는 선이죠. 맞습니까? 자, 구별을 위해서 얘는 중심선으로 바꾸죠. 빨간색 잘 보이나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저는 선홍색을 써보죠. 똑같네. 노란색. 네, 잘 보이시죠? 동일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조인. 그러면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Source Object. Source Object. 원본을 선택해달랍니다.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Select Object to Join. 여기에 연결할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엔터 안 눌러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선이 연결됐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조인, 소스, 연결할 거, 엔터. 어떻게 되나요? 원본으로 쫓아갑니다. 원본이 지닌 속성으로 쫓아가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냥 손 가는 대로 이렇게 그렸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끝점이 전부 다 맞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조인할 수가 없어요. 맞붙어 있어야 조인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를 통하게 전선을 막 다 연결했어요. 근데 어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전기가 통하나요? 안 통하죠? 마찬가지. 조인도 똑같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조인이 됩니다. 근데 조인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이 많으면 한 번에 다 조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라인을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조인. 일단 그냥 다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5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티드, 변경되었습니다. to one polyline, 한 개의 폴리선으로.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맨 끝에 조인하고 나면 요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개의 선이 몇 개의 폴리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거 다 한 번에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럼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요? 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런 걸 해보면 좋아요. 그 컨베어 벨트 있죠? 컨베어 벨트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난간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인 500mm, 그 다음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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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mm. 자, 이렇게요. 500, 500, 그 다음에 나머지. 즉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구불구불 간다. 혹은 기차 레일이 이렇게 구불구불 간다. 혹은 난간이 이렇게 구불구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 어레이. 여기 나와 있는 패스 어레이는 경로라고 했습니다. 패스가 경로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로가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경로가 폴리선이어야 해요. 일반 이 라인 가지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못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필렛을 해야 됩니다. 필렛, 조인. 다 선택하고 엔터. 6개의 라인이 1개의 폴리선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자, 하나로 조인된 거 맞나요? 그 다음 여기 모서리를 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할 겁니다. 반지름 100짜리로. 필렛, 반지름 100mm. 그 다음에 여기 폴리라인이라고 있어요. 한 번에 선정리 싹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필렛이란다. 옵셋 50. 저는 50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러면 전체 모양이 나오겠죠. 저는 뭐를 그릴 거냐면 컨베어 벨트를 그릴 거예요.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쭉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롤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롤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롤러를 여기다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는 100이에요. 왜냐면 양쪽으로 50 줬잖아요. 자, 렉탱글 골뱅이 100, 20 100에 2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사각형이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자, 패스 어레이. 그럼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그래서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셀렉트 패스 커브. 경로 곡선을 선택해 달랍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딱 클릭했더니 이렇게 쭉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가 되는 것 보이시나요? 이때 얘는 비트윈으로 갑니다. 비트윈 간격이에요.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150이랍니다. 30. 그러니까 30mm 간격으로 쭉 나열되어졌네요. 쭉 나열된 거 보이시나요? 네, 비트윈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프로퍼틱스에 보시면 메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메주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면 디바이드와 메주어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분할이에요. 메주어는 등분입니다. 좀 이상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물어보겠죠. 몇 조각으로 나눠 드릴까요?
그래서 4명이 갔으니까 8조각으로 나눠주세요. 8조각이죠. 그죠? 그럼 무슨 의미가 담긴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8개로 나눠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6개로 나눠주세요.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조각이 똑같은 크기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디바이드입니다. 이게 등분이에요. 그럼 메주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간을 세울 거예요. 난간을 세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 벽에서부터 300mm 간격으로 세워주세요. 이건 메주어입니다. 300mm 간격으로. 그러면 맨 끝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잖아요. 딱 맞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죠? 이건 메주어예요. 이건 분할입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디바이드란 얘기는 결국은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것. 그걸 디바이드라고 하고,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것. 길이 혹은 거리로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주어니까 뭐가 나와요? 아이템이 나와요. 간격이 나옵니다. 비트윈이 나와요. 간격이 나오는 겁니다. 몇 미리 간격으로? 30mm 간격으로. 그럼 메주어에서 디바이드로 바꾸면 뭐가 나올까요? 조각이 나와야죠. 120조각이네요. 120조각. 그러면 120조각인데 끝에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딱 맞아 떨어졌죠. 뭐 예를 들어서 130조각. 그러면 이렇게 130조각으로 딱 맞게 떨어지는 겁니다. 150조각, 뭐 160조각 이렇게 쭉 맞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메주어로 갈까요? 메주어 간격 20mm 간격으로.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얘가 20mm 간격이니까. 173개네요. 전체가. 디바이드 170개로. 그러면 이렇게 간격이 쫙 맞아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선들이 갑니다. 이게 경로 배열입니다. 자, 이번엔 로테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는 복제를. 로테이트 명령어는 사물을 회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 사물 회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볼까요? 라인 뭐 아무렇게나. 그 다음 로테이트. 그러면 제일 먼저 CAD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포인트. 사물을 이렇게 회전시키잖아요. 그 회전시키면 그러니까 원의 모양으로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의 중심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끝점을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0도의 방향이 여기네요. 이게 0도죠? 자, 여기 끝점을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입니다. 얘는 이미 180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디가 편해요? 이쪽이 더 편한 거죠. 여기가 0도니까 내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겁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앵글, 로테이션 앵글 몇 도 돌아갈 것인가? 네, 45도. 45도 회전됐죠? 한번 해보시죠. 또 보죠. 라인,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90도. 어떻게 되나요? 복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180도.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다시 볼까요? 라인, 로테이트 기준점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30도. 그러면 그냥 회전돼 버려요. 다시 또 30도. 그러면 현재에서 30도 더 가버립니다. 다시 또 30도. 그러면 현재에서 30도가 그냥 가는 거예요. 상대각도인 거죠.
30도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자, 카피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카피 120도 그러면 금방 회전된 물체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과제물을 보면 이렇습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자, 이렇게 여기 먼저 이렇게 그려갈 거예요. 옵셋 62. 그 다음 옵셋 30. 그 다음 옵셋 39. 그 다음 옵셋 41. 그 다음 옵셋 10.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필렛, 그리고 반지름 0.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다 트림하면 되겠네요. 트림. 서클, 반지름 39. 자, 얘를 로테이트 하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카피 65도. 서클, 반지름 22.5. 그러면 두 개의 선으로 트림하면 딱 되는군요. 네, 필렛으로 마저 마무리. 자,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죠. 자, 보시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여기 사이각도가 얼마요? 101도죠. 네, 누가 가는 거냐면 얘로 움직일 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101도. 자, 끝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37도 더 돌아가면 돼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37도. 자, 서클 반지름 10. 왜냐하면 요 선의 길이가 10mm잖아요. 우리 각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 돼요. 이 중심에서 여기 있는 원까지의 거리가 10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낸 다음 이동하기.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이라 필렛 옵셋 12, 옵셋 13, 서클 7, 옵셋 3. 트림으로 네, 잘라내고요. 얘는 중심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 됐네요. 좌표 썼나요? 안 썼죠? 로테이트하고 무브만 썼죠?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에는 참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 이 각도를 몰라요. 이 각도를 알지 못합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그린 거 아니거든요. 대충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뭐냐면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중고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교과서가 나오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들이 그 서점에 가서 참고서 사줬어요. 그죠? 네, 바로 그 참고서가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조할 만한 책, 그래서 레퍼런스 북이에요. 교과서를 참고하는 책.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참조하는 겁니다. 뭔가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하는 것. 그게 레퍼런스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에 각도를 참고할 만한 게 없죠.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0도로 그렸습니다. 로테이트 클릭 레퍼런스. 지금 현재 몇 도죠? 0도로 그렸으니까 값이 0도겠죠. 그죠?
용도 엔터. 그 다음에 새로운 더 뉴 앵글, 새로운 앵글, 새로운 각도 45도. 그럼 45도로 들어갑니다. 이때 뉴 앵글은 절대 각도예요. 레퍼런스. 자, 지금 현재가 몇 도라고요? 45도죠? 근데 45도가 135도가 되도록. 다시 볼까요? 지금 현재가 몇 도라고요? 135도요. 얘를 몇 도로 바꾸라고요? 0도로. 0도로 바뀌는 거 맞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라인. 이번엔 대충선을 그렸습니다. 얘가 몇 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얘를 0도로 맞추고 싶어요.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얘를 정확하게 0도로 세팅하고 싶습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레퍼런스. 참조할 만한 각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지금 참조할 만한 각도가 없죠? 이럴 때는 점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끝점. 이렇게요. 그러면 포인트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0 엔터.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 그 다음 레퍼런스. 이때 베이스 포인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이스 포인트 첫 번째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지정하고 그 다음 0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0도로 딱 맞춰 버립니다. 요거 실무에서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캐드에다가, 캐드 도면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란 얘기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드랍은 뭐냐면 원하는 위치에 간 다음에 왼쪽 버튼을 떼면 돼요. 이렇게요. 쭉 드래그해서 캐드 화면에다가 올라간 뒤에 마우스를 캐드로 옮긴 다음에 버튼을 딱 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때 인설션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에 스케일 팩터 그냥 엔터. 로테이트 앵글 그냥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해당 이미지가 캐드로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지금 집 있는 거 헐고 새로 짓고 싶어요. 내지는 나 땅 있는데 집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확인할 게 바로 얘입니다. 구청이나 혹은 뭐 도청이나 시청이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확인할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예전에 썼던 도면인데 보시면 이런 거죠. 지번이 나와요. 제일 먼저 지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 지번에 대한 면적이 274m²이랍니다. 자, 그 다음 용도지구 일반, 그러니까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지역이고 몇 층까지요? 7층까지요. 7층 이상은 건물을 못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뭐 아니고 뭐 아니고 뭐 아니고 여기에 뭔가 허가 지역이 있거나 뭔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신청한 서류로 신청한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99-3도 88-1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란 뜻이에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88-6 대지, 88-5 대지, 대지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대지는 지번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지번이라는 건 주소를 뜻해요. 지번, 땅의 번호, 즉 주소를 의미합니다. 주소가 있는 땅, 이걸
대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99-5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에요. 여기 하천이네요. 그 다음에 99-4 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잡은 잡종지를 뜻해요. 쓸 수 없는 땅, 쓸모없는 땅. 이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평면이면 여긴 경사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경사면이니 뭘 쓸 수 있나요? 없죠. 뭔가를 쌓아 놓을 수는 있겠죠. 그죠? 비스듬하니까 뭔가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잡종지는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 놓기 위해서 일부러 부여가 된 땅,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단부에 여기 보시면 축척이 나옵니다. 500분의 1이라고 축척이 나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도면이 500분의 1로 줄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내가 여기를 그려야 됩니다. 자, 라인 확대합니다. 커서 잘 안 보여요? 자, 보이시죠? 선입니다. 많이 확대한 거예요. 적당히 중간쯤에서 클릭하고 선을 그려나갑니다.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간으로 다시 중간에서 중간으로 다시 중간에서 중간으로. 자, 선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사진은 여기를 눌러야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이 안 돼요. 선택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텔레비전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TV는 이 가운데 가생이를 붙잡아야 들 수 있는 거죠. 네, 브라운 거를 붙잡을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 가생이를 선택해야 이렇게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del.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지도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방위요. 동서남북이 빠져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위쪽이 정북, 아래가 정남, 오른쪽이 정동, 왼쪽이 정서, 이렇게 됩니다. 동서남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으로 필렛으로 선 정리를 합니다. 필렛, 또 필렛, 필렛. 자, 이미지로 그렸으니 정확한 자료는 아니겠죠. 근데 뭐는 맞아요? 동서남북은 맞겠죠. 자, 방위 표시를 할 겁니다. 방위 표시를 하는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서클, 반지름 10자리로 하나 그려볼까요? 반지름 10자리입니다. 그리고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선을 내려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화살표 방향 나오고 있죠? 옵셋 2mm. 자, 여기가 2mm면 여기가 2mm면 얘네들은 1mm 쓰면 되겠죠? 옵셋 1mm. 자, 가운데 지우고 필렛. 자, 익스텐드. 그러면 됐나요? 간단하게 방위 표시 나왔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인, 끝점에서 끝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간단하게 방위 표시 되죠? 자, 혹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인, 자, 15도로 바꿔봅시다. 폴라 트래킹을 15도로 바꾸고, 그럼 15도 하나 이렇게요. 그러면 방위 표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로테이트 하는 겁니다. 이러고서 로테이트 하는 거예요. 이 사선이
이렇게 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자, 레퍼런스 앵글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을 클릭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니까 여기 점이 첫 번째, 여기 점이 세컨 점. 첫 번째 점 잡고 두 번째 점 잡고 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인 사각형이 나오겠죠. 얘가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될 면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 도면 배치를 이렇게 잡아요. 한번 해보시죠. A3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A3예요. 렉탱글 좌하단 클릭하고 골뱅이 420,297 엔터. 왜냐면 이 스케일이 축척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도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셋 10mm. 이렇게 안쪽으로 10mm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10mm를 테두리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스케일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네. 좌하단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CAD가 물어봅니다. 스케일 팩터 몇 배 키우실 거예요? 배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2배. 그리고 엔터. 그러면 2배 커진 거 맞나요? 네. 다시 카피. 비교를 위해서 스케일. 이번엔 줄일 겁니다. 줄일 땐 어떻게 쓰면 되나요? 분수를 쓰면 돼요. 1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0.5가 2분의 1이죠. 그냥 정수 나누기가 허락되니까 분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2배 차이 나는 거 맞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근데 뭐가 있어요?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로테이트랑 똑같습니다. 카피. 그 다음에 2배.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은 게 하나 더 남습니다. 로테이트하고 스케일은 명령어가 거의 비슷해요. 로테이트는 회전하는 거고 스케일은 크기를 변경하는 거죠. 자, 이번엔 레퍼런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케일의 레퍼런스요. 자, 얘가 이렇게 있어요.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42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0인데 제가 400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죠? 감이 안 와닿아요. 그죠? 자,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이때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현재 길이가 420 엔터. 새로운 길이가 400. 자, 확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현재 길이가 400입니다. 엔터. 420으로 키워주세요. 맞나요? 내가 길이를 직접 넣으면 내가 입력한 그 길이로 그러니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선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치수가 대략 이래요. 250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엔터. 현재 길이. 이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랑 똑같이 포인트를 2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 되어라. 정확하게 치수 맞추나요? 네. 이 두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보시면 얼마예요? 16,950이네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16,950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 얼마가 되라고요? 16,500. 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해야 될 도면이 완성이 된 거죠. 이러고 작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란 뜻으로 자, 스케일은 배수로 가요. 2배, 3배 혹은 2분의 1, 3분의 1 혹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근데 스케일은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커져요. 우리가 그리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가로 방향으로만 혹은 세로 방향으로만 혹은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사물을 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스트레치예요. 자, 스트레치는 끝으로 갈까요? 스트레치는 1번 끝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포함 선택해야 합니다. 끝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끝점 안 들어가 있으면 스트레치가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끝점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스트레치는 크로스 셀렉션. 걸침 선택이죠. 스트레치는 걸침 선택을 해야만 스트레치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주지 않으면 스트레치가 안 일어나요. 원인은 간단해요. 선생님 스트레치 안 돼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끝점을 선택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걸침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자, 간단해요. 자, 스트레치 그랬더니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때 바로 크로스 셀렉션, 즉 걸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걸침 선택을 합니다. 끝점 들어갔나요? 여기 끝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늘어나야 되죠. 스트레치 맞나요? 스트레치 자, 어때요? 쉽게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모서리로 선택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모서리 선택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로 선택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반드시 걸침 선택을 해야 되고 끝점이 1개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세요. 스트레치 늘리기죠. 그러니까 동시에 혹은 하나 이상의 이렇게 끝점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준점 클릭 후 적당히 이동. 그러면 이와 같이 스트레치가 일어나겠죠. 자, 이런 식이죠. 스트레치 이렇게 끝점이 끝점으로. 스트레치 끝점이 끝점으로. 스트레치 끝점이 끝점으로.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스트레치 기준점 잡고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아, 얘 크구나.
스트레치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스트레치 골뱅이 200만큼 90도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를 제약을 두지 않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음 우리가 객체를 지정할 때 이렇게 클릭하면 이게 그립 모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들이 그립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 그립을 우리는 속성 지정할 때만 썼단 말이죠. 원래 그립에 명령어가 있어요. 그립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떠요? 스트레치가 뜹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이동이 떠요. 엔터, 로테이트가 됩니다. 엔터, 스케일이 됩니다. 엔터, 미러가 됩니다. 다시 스트레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누른 다음 엔터, 이동할 수 있어요. 이동하고 엔터, 엔터. 이번엔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엔터, 엔터. 스케일이죠? 2배. 커지나요? 다시 볼까요?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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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밀어내요. 대칭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냥 이렇게 클릭, 명령어 안 쓰고, 원래는 스트레치 명령어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랭스는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랭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먼저 옵션을 선택합니다. 델타, 증분값,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먼저 다이나믹부터 볼까요? 다이나믹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한 다음 적당한 위치 클릭해주면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라인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도 그렸습니다. 랭슨,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동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마우스로 길이를 설계자가 적당히 조절하는 것.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전체 길이입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500. 네. 가장 가까운 끝점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네, 이 선의 길이가 500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500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선들이 정확하게 500인 선들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퍼센트는 백분율을 말합니다. 200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2배씩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퍼센트를 50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 크기가 2분의 1씩 줄어들겠죠. 자, 다시 델타. 델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델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0ml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요. 제가 델타를 마이너스 500 그랬습니다. 그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마이너스 500씩 줄어들어요. 요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레이. 얘는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5,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트림 그 다음 트림, 자 맞나요? 그리고 어레이, 아까 우리 이것까지 했을 거예요. 아이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은 여기 있고 개수는 3개입니다. 필렛 반지름 30, 자 랭슨 델타 3mm, 여기 3mm 늘어나고 여기도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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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3mm, 그 다음 여기 3mm, 다시 랭슨 델타 10mm,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도면하고 비슷하게 되나요? 아까 이거 어떻게 그렸었나요? 옵셋을 해가지고 트림으로 잘라냈었죠. 근데 이제 뭘 쓰면 돼요? 랭슨을 쓰면 돼요. 원래 랭슨 써요. 옵셋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 랭슨으로 작업합니다. 랭슨의 델타 값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는 선을 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 지우고 라인, 그 다음 라인,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삭제할 겁니다. 트림하고 똑같아요. 일단 브레이크, 그러면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했고요. 그러면 선택한 지점부터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간단해요. 클릭하면 브레이크 된 거 맞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전부터 브레이킹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때 옵션을 보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점 교차점, 세컨 점 교차점. 그럼 트림하고 똑같이 됐네요. 이게 바로 두 점 브레이크입니다. 점 2개를 넣어서 브레이크하는. 자, 한번 해보시죠. 언두. 이번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 둘로 나누길 원해요. 이걸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같은 자리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끊어져요. 이거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명령을 써가지고 하기에는 불편해요. 모디파이 명령어에 보면 여기 아이콘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2개가 있어요. 둘 다 브레이크입니다. 얘가 2점 브레이크예요. 선택하고 클릭. 아이고, 이미 조인. 선택하고, 네, 퍼스트 포인트하고 클릭, 클릭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브레이크고, 여기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점 브레이크는 많이 사용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나오네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써요. 포인트, 포인트는 점 생성 명령입니다. 그리고 PD 모드라는 게 있고요. PD 사이즈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근데 이거 다 통틀어서 DDP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포인트하고 DDP 타입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자, 먼저 포인트부터 보죠. 포인트,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자, 화면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포인트, 그냥 점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 다음 P타입, 포인트 타입입니다. 점의 모양과 점의 크기입니다. 이 위에 부분은 점의 모양, 아래 부분은 점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점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포인트. 자, 이렇게요. 점들이 찍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라인. 자, 오스냅 잡히나요? 센터 안 잡히네요. 인터섹트 안 잡히네요. 엔드포인트 안 잡히네요. 그러면 점은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되죠? 점을 잡는 오스냅이 없을까요? 아니요, 두 개나 있습니다. 점을 찾아내는 오스냅이 두 개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을 찾는 오스냅이 정확하게는 노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점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 오스냅입니다. 그 다음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얘는 근처예요. 커서 근처의 모든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아까 그 미러 할 때 제가 타원 그렸죠. 그때 니어레스트 썼습니다. 자, 보시죠. 노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찾아주게 됩니다. 오스냅 중에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을 알아서 딱딱 찾아줍니다. 점을 알아서 이렇게 찾아줘요. 또 하나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니어레스트, 근처에요.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 모든 점들을 찾는 오스냅이 니어레스트입니다. 근데 얘도 점을 찾아요. 커서 근처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니어레스트도 점을 찾는 오스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점을 찾는 오스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드, 하나는 니어레스트.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얘가 점이라 그랬죠. 점에는 크기가 있나요? 없어요. 모양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죠? 부표예요. 부표.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있습니다. 그 부표 밑에 그물이 있거나 암초가 있거나 그럴 때 바다에 부표를 띄워 넣습니다. 그러면 배를 모는 선장들이 가다가 부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기에 암초가 있구나. 아, 저기에 누군가 그물을 던져놨구나. 그러고 판단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면 아, 이 밑에 뭐가 있구나? 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다시 P타입. 점의 크기입니다. 포인트 사이즈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셋 사이즈 리얼리티브 스크린, 즉 화면을 기준으로 5%만한 크기로 보여주어라.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우리가 기본 밀리미터 단위를 쓰고 있죠. 네, 그 5mm, 즉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크기를 결정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5%예요. 화면을 기준으로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화면을 기준으로 5% 크기로 바꿔줍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이때 리젠이라는 명령을 쓰셔야 돼요. 리젠.
화면 재생 명령입니다. 화면을 재생해 주세요. 리젠입니다.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드로 가보죠. 디바이드 하나, 메주어 하나. 디바이드 선택하고 6등분. 뭐가 들어가나요? 포인트 들어가죠. 메주어 선택한 다음 100mm씩 나누기. 너무 큰가 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0mm네요. 메주어 선택하고 10mm. 그러면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10mm 10mm 나머지 짜투리. 이거 아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패스 어레이에서. 패스 어레이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하나는 디바이드 등분합니다. 하나는 메주어 길이로 나눕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로 나눕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 객체를 자른 게 아닙니다. 객체를 잘라서 놓은 게 아니고 자를 부위에 해당되는 포인트에 해당되는 위치에 뭘 놓은 거예요? 포인트를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는 포인트를 못 다루면 못 써요. 보세요. 포인트 타입 원래대로 놓을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뭐지? 근데 보면 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P타입을 포인트를 알아야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